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아이언 기영입니다. 아이언맨의 후계자 아이언하트 역시 드라마에서 많은 슈트가 등장했는데요. 다만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면서 적지 않게 놀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강력한 아이언하트 슈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에서 첫 등장한 마크 1입니다. 하트 모양 아크 리액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리펄서 빔과 비행 능력까지 갖춘 제법 그럴싸한 모습이지만 신체 여기저기가 노출되는 등 방어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썰렁한 단계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크 리액터 설계도를 어떻게 입수했느냐가 문제인데요. 이는 스타크 인더스트리 기술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페퍼가 고소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리리가 아크 리액터 설계도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다행히 더 이상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리가 아크 리액터를 불법으로 만든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드론을 추락시켜 경찰들을 폭발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리는 등 데뷔하자마자 절도죄와 살인 미수죄를 달성하는 충격적인 데뷔식을 치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언하트 드라마에 등장한 마크 3입니다. 전신이 밝은 회색을 띠고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산뜻한 느낌이 드는 편인데요. 다만 이 슈트부터 아크 리액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슈트 사용 시간이 비약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비행 능력을 비롯해 MIT 인공지능을 제외한다면 부가 기능은 일절 달려있지 않은 다운그레이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다만 역시나 리리의 행보가 문제되는 것이 이 슈트는 MIT의 자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리리는 이전까지 친구들의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MIT 기술력을 유출시켜 뒷돈을 받고 거래하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수업을 빠진 채 학점을 달성하지 못하는가 하면 연구 도중 교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학 사실에 분노한 나머지 그만 MIT 자본으로 만든 슈트를 무단으로 훔쳐 달아났다는 것인데요.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학생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을 비롯해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 슈트를 개조하여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언하트 드라마의 메인이 되는 슈트이자 마크 3를 개조하여 만든 마크 4입니다. 마크 3의 밝은 색상에서 회색 고철 같은 육중한 컬러로 변경되었으며, 아크 리액터의 부재 및 비행 능력 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는 편이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탈리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는 리리의 죽은 친구로서 머리에 전극을 꼽고 자는 것으로 나탈리의 인격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연출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나탈리의 인공지능은 슈트를 컨트롤하는 기능 등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자비스처럼 공격과 방어를 순식간에 컨트롤하는 등의 민첩함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슈트를 입고 했던 거의 모든 행적들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주로 대기업과 부자들의 돈을 훔치는 것이 주된 범죄 행각으로서 빼도 박도 못하게 범죄자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마크 4는 적에게 파손되고 이후 충격적인 새로운 슈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무려 흑마법의 힘이 들어간 마법 슈트 마크 5입니다. 적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새로운 슈트를 개발하던 도중 아크 리액터 없이 슈트의 동력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흑마법의 힘을 빌려 슈트를 작동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주문을 걸 수 있는 지인이 일반 조연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나요? 마법진을 이용해 숨겨진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특이하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해 스스로 자폭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주거나 적의 뒤를 노리는 등 어느 정도 두뇌전이 가능한 슈트였습니다. 다만 아크 리액터 대신 흑마법으로 동력원을 쓰게 되면서 토니 스타크의 후계자로서는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결합된 애매한 컨셉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칸다 기술력이 합쳐져 탄생된 역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마크 2입니다. 당연히 모든 부위가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어력은 극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팔다리 곳곳에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등 공격력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여왕이 죽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적군을 죽이며 환호를 지르는 등 연출적으로 문제가 많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참전했던 슈리가 참전을 시켰던 어린 소녀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살인을 저지르며 환호를 지르는 장면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슈리의 미적 감각 역시 꽤나 지적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이언하트 슈트를 비롯해 미드나이트 엔젤까지 와칸다 포에버에서 새롭게 등장한 슈트들은 모두 디자인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최고의 슈트 와티프3에 등장한 나노 슈트입니다. 이머전스가 발생하여 황폐해진 지구에서 리리 윌리엄스에게 유일한 희망을 건 서사이며 영화와 드라마에서 빌런격 행보를 보여준 서사와는 달리 아이언하트가 가장 히어로다운 모습을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비브라늄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빌런으로 등장했던 비전을 너무 쉽게 죽여버리거나 우아투가 사건에 간섭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등 스토리상 굉장히 많은 푸시를 받기도 했는데요. 인간과 기계의 융합 버전으로서 비전의 신체가 베이스가 된 만큼 물질 투과 능력을 비롯해 비행 능력은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빌런에게 슈트를 빼앗길 뻔했지만 우아투의 간접적인 응원으로 인해 빌런을 제압했으며 행성만한 크기의 어벤져스 로고를 띄우는 등 아이언하트처럼 기계식 슈트는 아니었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칸다 포에버까지만 하더라도 애매했던 후계자 자격이 아이언하트 드라마를 통해 완벽히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제작 당시 MIT 기술력을 무단으로 빼돌렸으며 MIT 자금으로 만든 슈트 역시 무단으로 절도했는데요. 이 자금 역시 토니가 시빌워에서 재학생들에게 지원을 약속했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슈트를 이용해 온갖 범죄를 저질렀으며 급기야 아크리액터나 기계공학이 아닌 흑마법을 이용해 동력원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욱이 토니 스타크의 업적은 엄청난 자금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더더욱 비평을 사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아크리액터 설계도를 훔쳐 만들었으며 와칸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슈트를 비롯해 MIT 자금을 이용해 만든 슈트까지 굴미라에서 아무런 기술력 없이 슈트를 만든 토니와 비교한다면 리리가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드라마 후반부에 고작 AI를 살리겠다고 메피스토와 계약해버리는 등 더 이상 히어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원작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후계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이언하트의 매력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행각이나 불평불만 가득한 인상만 남기는 등 각본상의 문제가 매우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라마 이후 과연 거의 모든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둠스데이에서 또 한 번 그녀를 만나볼 수 있을지, 로다주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